안녕하세요. 깡순의 스터디입니다. 깡순의 스터디 이번에 한국사 그 현대사 부분 한번 내용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그 전환기 한국사 부분을 읽어볼 거고요. 한번 그 내용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기 한국사 말고 해커스 한국사도 있거든요. 해커스 한국사도 있는데 해커스 한국사도 많이 봤죠. 전환기 한국사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전환기 선생님의 한국사나 해커스 선생님의 한국사나 봤는데 내용은 한국사 다 비슷하죠. 비슷해요. 책에 나와 있는 거 비슷하고 이게 원래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 한국사 자격시험이나 어디를 가든 간에 현대사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아니면은 아예 안 나오거나 그런 경우인데 한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은 한 문제 나오죠. 한 문제 나오는데 요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지금 출제 가능성이 어떨지 모르겠는 게 너무 시끌시끌하니까 국가가 지금 되게 시끄럽죠 지금. 네, 그래가지고 출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현대사 부분이 시끄러워가지고 그만큼 혼란이 많다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총선거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직접 평등 보통선거 자격 피선거권 25세 이상 모든 국민 선거권 21세 이상 모든 국민 친일 행위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결과 전 국회의원 선출 정원 200명 임기 2년 무소속이 다수 83석 이승만의 독립 촉성 국민의 계열 55석 등 한개 남북 혁선파 등 중도계 인사 참가 거부 일부는 무소속으로 출마 정부 수립 과정 50총선거 실시 1948년 5월 10일 전 국회 구성 헌법 제정 공포 1948년 7월 17일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선출 국무총리 이범석 임명 1948년 7월 20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1948년 8월 15일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공인 1948년 12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1948년 9월 민족 정기를 바로잡고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려는 노력 근거 제헌헌법 제101조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 가능 내용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구성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설치 반민특위의 활동 친일파 박흥식 최남선 이광수 등 293명 기소 대부분 무혐의나 집행유예 10명 실형 선고 그러나 6.25 전쟁 후 반민법 폐지로 모두 풀려나 그러나 6.25 전쟁 후네요. 그러나 6.25 전쟁 후 역접이 들어가면 강조를 하는 건데 무심코 예전에 지나갔었는데 그러나 6.25 전쟁 후 반민법 폐지로 풀려났다.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 한개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반공 명분으로 친일파 비호 친일경찰의 방해 반민특위 습격 반민족 행위처벌법의 시효 단축 1960년 6월에서 1959년 8월 국가보안법 제정 1948년 12월 보도연맹 창설 1949년 여수순천 10.19 사건을 계기로 제정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있다. 농지개혁 1945년경 전체 경제 면적의 60% 이상이 토작지 농지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미군정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법 제정 1949년 6월 및 시행 1950년 3월 지주제 부정 3정보 9,000평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상의 농지는 국가가 유상 매입 지가증권 보상 소작농에게 유상 분배하여 5년간 농산물로 상환 농지가 소작농에게 재분배 6.25 전쟁 당시 남한의 공사나 저지의 기여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이거죠. 농지개혁법 제정이랑 국가가 유상 매입
농지 어쩌고 그냥 나오고 국가가 유상 매입하고 대충 농지 그냥 시험 한국사 문제 풀 때 보기에 답 찾을 때 그냥 이건 뭐 저의 노하우인데 그 노하우인데요. 그냥 일단은 시험에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붙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시험에 나오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단은 내 갈 길도 찾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동시에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시험을 볼 사람들은 붙어야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제가 노하우 알려드리면은 농지 딱 하면은 그냥 이승만 일단 가는 거예요. 그냥 농지 나오면 이승만 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런 거 나오고 국가 이런 거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랑 농지 나오면은 이승만 딱 때려버리고 그리고 뭐 그냥 50총 선거 우리나라 최초니까 누구겠어요? 이승만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거죠. 저는 전한길 선생님 수업도 들었고 그 다른 선생님 수업도 들었는데 그 너무 어렵게 하면은 못 맞춰요. 그리고 어렵게 안 내요. 이쪽은 현대사는 일단 시험을 붙는 게 목적이라면은 반민족 행위, 국가보안법, 농지개혁법 그냥 이 정도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고 시험을 맞추려면은 이 정도로 가면 돼요. 그냥. 그리고 6.25 전쟁 관련된 내용은 안 나와요. 잘 6.25 관련된 전쟁 과정 이거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과 독재 체제 강화 그냥 크게 알면 돼요. 이승만 정부는 장기 집권을 하고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 정도 알고 반공을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자유민주주의 이거 헌법 공부하면은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써요. 자유민주주의. 그게 이게 사람들이 무슨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싸워야 되냐 이게 아니라 벤다이어그램이에요. 이거 자유민주주의를 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적어놨냐면은 설명드리면은 아니 집이 있어요. 집이 35평짜리 집이 있어요. 30평짜리 집이 있어요.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집의 그 골격이에요. 벤다이어그램 같이 그 밖에서 집을 봤을 때 그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하우스. 그 길 가다가 그 유리창으로 이렇게 딱 열려 있는 보면은 방이랑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그냥 집 겉에가 없잖아요.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이나 이러면 집 겉에가 이렇게 싸져서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넣는 이유가 그 겉에 외골격 그 건축 구조의 외골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 바깥에 그 아파트가 됐건 주택이 됐건 빌라가 됐건 바깥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방 3개, 화장실 2개, 방 2개, 화장실 하나, 방 1개, 화장실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 4개, 화장실 3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바깥에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빌라가 됐건 원룸이 됐건 뭐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택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 넣은 이유는 밖에서 봤을 때 뻥 뚫린 안에가 보이는 게 아니라 겉에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처럼 그냥 달걀이 있으면은 달걀을 까야지 안에 먹잖아요. 겉에를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냥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나와서 설명드렸고 이승만 정부는 반공정책 그리고 발췌개헌했다. 사사오입개헌 굵게 보면 돼요. 발췌개헌 나오면 이승만, 사사오입개헌 하면 이승만 이렇게 풀고 진보당 사건 정도 있었다. 진보당 사건? 아 그거 이승만 때 있었던 건데? 이 정도로 풀면 돼요. 그냥
그리고 4.19 혁명이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무너진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무너지고 4.19 혁명에 의해서 허정을 수반하는 과도정부 수립에서 했다가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가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 1961년 5.16으로 박정희 정부가 나오는데 박정희 정부의 출범은 제3공화국 1963년 12월 1972년 10월 이 제3공화국이다. 박정희 정부의 정책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계속 추진 단골 출제 포인트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계속 추진 경제개발 경제개발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 반공제일주의도 있었고 경제개발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 답 그냥 찍어요. 그냥 경제개발 나오면. 그리고 한일회담에서 학생들이 반대했다. 김종필 오하라 이것도 나오는데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나올 수도 있어요. 김종필 오하라가 나와서 뭐 오이라가 회담을 했는데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베트남 파병 하면은 박정희 정부라는 거 그리고 한국군 현도에 필요한 장비 지원 베트남 재건 사업 참여 및 차관 제공 기술 원조 등 약수 베트남 이것도 근데 잘 안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박정희 정부는 경제 관련해서 뭔가 딱 뜨면은 박정희 정부라고 생각하고 답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 나와요. 7.4 남북공동혁명 7.4 이거 그 두 문자 같이 막 외워야 돼요. 7.4 7.4는 박정희 7.4는 박정희 7.4는 박정희 머릿속으로 계속 외워서 시험에 나오는 거 7.4 남북공동혁명 경제개발 7.4 남북공동혁명 박정희 대통령 때 무조건 나온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YH 무역 사건이랑 뭐 이런 거 부마 민주항쟁이랑 뭐 12.6 사태랑 이거 있는데 좀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그 정도 나와요. 그냥 7.4 남북공동성명 긴급조치권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나오고 경제개발 하면은 무조건 박정희 찍고 7.4 나오면 박정희 찍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박정희 찍고 긴급조치 박정희 대통령 답 찍고 이승만은 그 뭐 농지 관련해서 나오면은 답 찍고 이런 식으로 그 문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포인트를. 근데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시간이 없을 때 하는 거고. 근데 시간이 없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여기는 어렵게 안 나오는 데고. 이것까지 하면은 선생님을 해야 돼요. 선생님 직업을 이걸 한국사 선생님을 해야 돼요. 선생님. 그리고 신군부 세력의 등장 12.12 사태 영화로도 나왔죠.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세력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드라마로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12.12 사태 1979년이고 여기서는 나올 만한 게 그거예요. 삼조왕 전두환 삼조왕 전두환 삼조왕 전두환 삼조왕 이렇게 무조건 외워요. 그냥. 전두환 삼조왕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거 무조건 나와요. 이거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 위주로 나와요. 좋은 거 위주로도 많이 나와요. 거의. 왜냐하면은 그 이미 한국사 시험에는 이제 학생들이 좋은 취지로 직업을 가지려 하는 긍정적인 시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걸 많이 부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직업을 가져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걸 많이 부각하지 않고 좋은 거 위주로 내죠. 그냥 한국사 자격증 시험도 그래요. 좋은 거 위주로 많이 낼라 그래요. 3조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거 포인트고 뭐 중고등학생 교복 자유화 이런 거 좀 나오고 그리고 김영삼 정부 고위공무원의 재산 등록 의무와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도. 김영삼 정부 가면 무조건 이거예요. 금융실명제가 넘버 원이에요. 김영삼 금융실명제, 김영삼 금융실명제, 김영삼 금융실명제, 김영삼 지방자치제도, 김영삼 금융실명제, 김영삼 지방자치제도.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이게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인데 이런 건 잘 안 나오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근데 김대중 정부는 한국사에 안 나오고 행정학에 나와요. 행정학에. 김대중 정부는 행정학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IMF, 여기도 한국사에 나오는데 IMF 관리 체제의 조기 극복 등 천명, 이게 나오거든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발전 병행. 김대중 정부 시장 경제의 발전 병행. 김대중 정부 나오는데 NPM이라고 해서 김대중 정부는 NPM이라는 New Performance Management, New Performance Management, 신성과주의라는 New Performance Management라는 김대중 정부는 행정학에 나옵니다. 한국 사회는 출제가 안 돼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14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도 한국 사회는 잘 안 나와요. 거기에 나와요. 헌법에 나오는데 그 이라크 파병 결정이 고도의 통치 행위인가 OX 행정법 헌법에 나오는데, 행정법 헌법에 그 중요 판례로 나오는데 이라크 파병 결정이 대통령 고유의 그 통치 행위인가 OX 뭔가 O 맞다, 통치 행위 맞다, 이걸로 나오거든요. 고도의 통치 행위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고도의 통치 행위, 행정법, 헌법, 오. 노무현 정부도 한국사에 안 나오고 거기에 나오죠 지금. 헌법이나 행정법, 그 법 과목에 나오고요.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 나와요. 거기. 김대중은 행정학 NPM으로 나오고, 노무현은 헌법, 행정법에 고도의 통치 행위로 나오고, 그런 상황이고. 시험에 나오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돌아가신 분들이죠. 다 살아있는 분들은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요. 돌아가시고 나고부터 시험에 나와요. 그것도 되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살아있는 분은 시험에 안 내요. 절대. 웬만해서 안 내요. 웬만해서. 살아있을 때는 그런 데 나와요. 형법이나 이런 판례는 나오는데 어떤 사건에서 이름 적시 안 하고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 한국사나 특히 한국사에서는 절대 안 나오고,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대중이나 노무현도 김대중,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누가 됐든 그 전두환 다 그 김대중까지 전부 다 그 김영삼 정부까지 다 특징이 뭐냐면은 한국사에 나오건 행정법에 나오건 행정학에 나오건 돌아가셔야지 나와요. 돌아가셔야지. 그 살아있을 때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시험에.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나 살아있을 때는 트러블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살아있을 때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어쨌든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환길 한국사 요즘에 핫한 이슈인데 책을 샀고요. 책 정말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군더더기가 없고 너무 깔끔하고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을 시간은 없는, 강의를 들어야 되나? 저는 강의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약간 한국사는 그 기존에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은 빨리 혼자서 그냥 좋은 책 골라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게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도 영어를 잘하는데도 영어를 맨날 듣고 있고, 이게 어렵거든요 시험이. 시험이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 시험인데 하여간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함에도 맨날 영어 하고 있어요 지금. 자꾸 까먹고 이러니까, 안 하면 줄고 이러니까. 어쨌든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한 20분 정도 돼가는데 포인트 한번 잡아봤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이 정도 기본적인 거로 푸는 거예요. 어렵게 풀면 안 돼요, 절대로. 책에 나와 있는 거 다 외우면은 절대로 시험에 못 붙어요, 절대로. 여기는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대사는 절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현대사를 어렵게 하려면은 TV에 나와서 아니면 유튜브에 나와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그런 생각을, 가치관을 그럴 때만 깊게 파는 거예요. 예. 시험을 볼 때는 중요한 것만 해야지 됩니다. 예.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ood day and goodbye. I hope that you will be enjoying my story of Korean history and thank you for watching my YouTube channel. 한국 역사 스터디를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Goodbye and have a nice day.